과천시 5학년 코딩교육 스크래치 3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반복하기와 페인블럭을 사용해서 사각형 그리기와 도장찍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 재미있게 활동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볼게요. 오늘은 좌표 이해하기, 조건문 이해하기, 공놀이, 사과받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좌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좌표란 직선, 평면, 공간에서의 위치를 숫자나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라이트의 이름 옆에 보면 X좌표와 Y좌표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행 화면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를 X는 0, Y는 0으로 나타내고 옆으로 수평 방면에 X좌표와 수직 방면에 Y좌표를 가집니다. X좌표의 범위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40, 오른쪽으로 플러스 240, 그리고 Y좌표의 범위는 위쪽으로 180,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80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조건문이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여 다음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문입니다.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참이 아니라면 이 블럭을 가지고 감지와 연산에 있는 블럭과 함께 사용해서 조건문을 만들어서 다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공놀이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놀이는 먼저 작품을 미리 보고 스토리를 확인한 다음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코딩할게요. 작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았나요? 자, 공놀이의 스토리는 배경을 놀이터 배경을 선택했고요. 자, 스프라이트의 처음 위치, 좌표값을 잡아준 다음 놀이터에서 공놀이 좀 해볼까? 라고 말하고 공을 따라 움직이고 있네요. 자, 공은 어떤가요? 네, 공도 처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고양이에 닿으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굴러가고 있죠? 자, 그러면 알고리즘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고양이 스프라이트 어떤가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X는 마이너스 150, Y는 마이너스 50으로 이동하고 놀이터에서 공놀이 좀 해볼까? 2초간 말하고 종료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X좌표를 30만큼 바꾸고 종료해요. 자,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죠? 그럼 이번에는 공의 알고리즘 생각해 보아요. 자, 공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X는 마이너스 100, Y도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하고 무한 반복합니다. 무엇을요? 만약에 스프라이트에 닿았으면 X좌표를 30만큼 바꾸고 오른쪽 방향으로 30도 회전하기. 네, 이렇게 공은 작동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 직접 스크래치에서 코딩하면서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스크래치 들어왔나요? 그럼 먼저 배경을 선택해 볼게요. 무대에서 야외 놀이터를 선택한 다음 스프라이트도 공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럼 먼저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가볼게요. 코딩을 하기 전에 무대를 살짝 줄여서 블럭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X는 얼마, Y는 얼마 위치로 이동하기는 동작에 있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50, Y는 마이너스 50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 놀이터에서 공놀이 좀 해볼까 라고 말하죠. 네, 이렇게 2초간 말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하지요? 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X 좌표를 30만큼 바꿨어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 코딩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공에게 가볼게요. 자, 공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x는 마이너스 100, y도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 무한 반복해요. 무엇을? 네, 고양이 스프라이트에게 닿았는가 라고 계속 물어보지요. 자, 감지 블럭에서 무엇에 닿았는가 블럭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서 스프라이트 1, 고양이 스프라이트에게 닿았냐고 물어봐요. 만약에 공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게 닿았으면 어떻게 하죠? 네, x좌표를 공도 30만큼 바꾸고 회전하죠. 그래서 공이 아까 굴러가는 느낌을 봤을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30도 회전하기를 해주면 코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대를 키워서 한번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잘 되었나요? 네, 이렇게 공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조건문과 좌표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사과받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미리 보고 스토리를 확인한 다음 알고리즘 생각해서 코딩할게요. 작품을 먼저 보면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져요. 네, 보울에 닿으면 사과가 사라지고 점수가 올라가네요. 그런데 바닥에 갈색에 닿은 사과도 없어지고 사과는 계속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요? 네, 배경은 블루스카이 배경을 선택했고 볼은 맨 처음 위치를 잡은 다음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만 움직였네요. 자, 사과는 어떨까요? 사과는 x좌표가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의 난수로 그리고 y좌표는 180으로 정해져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과는 볼에 닿으면 점수가 1점 올라가고 사라졌다가 다시 위에서 떨어지고 바닥에 갈색에 닿았을 때에도 사라졌다가 위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변수라는 것이에요. 변수란 계속 변하는 값이면서 그 값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변수 안에는 점수나 이름, 좌표값 같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 이 변수는 꼭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죠. 그런데 이 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 블럭에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변수의 이름을 정하고 확인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한 변수의 이름, 점수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겼는데 이 점수 변수는 보울에 담긴 사과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사과의 x좌표가 난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난수는 연산 블럭에 있는 건데요. 자,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의 난수 값에 임의의 수를 컴퓨터가 선택해서 사과의 x좌표 값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생각해 볼게요. 먼저 볼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00, y는 마이너스 130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무한 반복하는데 만약에 오른쪽 화살표키가 눌렸으면 x좌표를 10만큼 바꾸고 왼쪽 화살표키가 눌렸으면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고 끝내라 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사과는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 사과의 알고리즘 생각해 보았어요? 사과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먼저 점수 변수를 0으로 정해요. 우리가 운동 경기 하기 전에 점수가 0에서 점수를 얻을수록 1점씩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사과는 x좌표 값은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의 난수, y좌표 값은 180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하죠. 무엇을요?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울에 닿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점수를 1만큼 바꿨지요? 그리고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의 난수로 y는 180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사과가 바닥에 떨어져서 갈색에 닿았어요. 자, 갈색에 닿았으면 어떻게 하죠? 네,
x는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의 난수로 y는 180으로 이동해서 다시 움직이는 것으로 사과의 알고리즘이 끝이 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고리즘 바탕으로 한번 스크래치에서 직접 프로그래밍 해볼게요. 스크래치에서 사과받기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사용하지 않는 스프라이트는 삭제하고 배경을 추가할게요. 배경은 블루스카이 배경이었고요. 자,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그릇과 그리고 사과가 필요했죠? 네, 이렇게 스프라이트 추가했으면 볼부터 코딩해 볼게요. 먼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볼의 위치, 네, x는 마이너스 200, y는 마이너스 130. 자, 그리고 화살표 키가 눌렀는지를 계속 감지하죠. 자, 무한 반복하기. 만약에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렸니? 라고 물어보는 블럭은 감지에 있어요. 이렇게 어떤 키가 눌렸는가 데려온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로 바꿔주고요. 자, x값을 10만큼 바꿔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 화살표 키가 눌렸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왼쪽 화살표 키가 눌렸을 때에는 x좌표 값을 얼만큼씩? 네, 마이너스 10만큼씩 바꿔주겠죠? 네, 이렇게 볼은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렸는지 왼쪽 화살표 키가 눌렸는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사과는 어떨까요? 네, 사과는 먼저 변수를 만들어줘야겠지요? 변수 만들기, 변수 블럭 눌러볼게요. 변수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 변수의 이름은 점수 확인. 네. 자, 그럼 사과 깃발을 클릭했을 때 먼저 점수를 0으로 정해주지요. 찾을 수가 있고요. 점수를 0으로 정한 다음 사과의 좌표값 x는 마이너스 240에서 240이라고 했어요. 연산에 가면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블럭이 있는데요. 이 블럭을 x 좌표값에 넣고 값을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의 난수로 바꾸어 줍니다. y값은 180으로 조절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합니다. 무엇을 반복할까요? 네,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니까 바로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어서 아래로 계속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만약에 무엇에 닿으면, 네, 무엇에 닿을까요? 볼에 닿으면 점수를 어떻게 하죠? 점수를 올려줘야겠죠? 네. 점수 변수를 1만큼 바꾸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늘 위로 가기 위해서 x는 난수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에 y는 180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볼에 안 닿고 바닥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만약에 어떤 색에 닿았는가? 네, 요 색 무슨 색일까요?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클릭하면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색으로 이동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색이 확대가 되어서 보여져요. 색을 선택하면 색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갈색에 닿았으면 x 얼마, y 얼마 좌표에 난수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 y는 180으로 이동하라고 코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코딩이 완성됐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게임을 잘해야겠죠? 자, 선생님 어떤가 한번 봅시다. 네, 선생님 게임 잘하나요? 아이고야. 네, 이렇게 사과받기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다른 내용을 더 코딩한다면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스스로 사과받기 게임에 다른 기능들을 추가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사과받기 게임 끝내고 오늘의 활동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했던 활동은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고 조건문을 활용하는 코딩을 해본 건데요. 만약에 볼에 닿았으면 점수를 1만큼 바꾸고 x는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의 난수, y는 180으로 이동하라는 이런 사과받기 게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좌표, 변수, 조건문을 모두 활용해 볼 수 있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 4차 시에서 만날게요.